네, 동시호가 구간 보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8시 57분 지나가고 있고요. 양쪽 지수 점검합니다.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증시 워낙에 분위기가 좋아서요. 그 훈풍이 주말이 지나고 이번 주 초반 우리 증시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52% 오름세 보여준 2577.68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재차 5일 이동평균선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2570선대 후반 출발선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지난주에 좀 힘겨운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금요일날 살짝 돌려놓고 오늘장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0.68% 오름세 874.38포인트 기록하면서 870선대 중반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5일 이동평균선 회복 그리고 21선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877선이면은 오늘 한 1% 정도 오르면 20일 이평선 회복하게 되는데 워낙에 이동평균선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복 여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불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 보여주는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1,600개가량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0.8% 정도 오름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2차전지 쪽 오늘 장 살아날 수 있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 0.7%, LG화학 1%, 그리고 삼성 SDI도 1% 정도 오르면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에서도 2차전지 쪽 괜찮습니다. 소부장 쪽으로 가보더라도 에코프로 BM 2%, 에코프로 3%, LNF 1%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시세에서는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 모습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도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엠플러스 등의 종목군들도 2% 안팎의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100, 200 가운데서 가장 강한 종목이 삼양식품인데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뭐 삼양이랑 CI 변경한다 뭐 이 정도 내용이 있고요. 앞서서 라면 값을 다 인하했을 때 불닭볶음면은 인하하지를 않았었죠. 이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좀 더 커서였다.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양식품 가장 강한 상승으로 10%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종목은 전고체 쪽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을 가동한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이제 하반기 막 시작했습니다. 7월의 첫날인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더 좋은 하루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초니까요. 경제지표가 이제 하나둘씩 나옵니다.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오늘 나올 차례고요. 그 밖에 일본 쪽에서도 제조업 PMI 확정치 나옵니다. 이 밖에는 오늘 밤 미국 증시 조기 휴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독립기념일로 인한 휴장이기 때문에 이 앞서서 또 미 증시가 이번 주 초반에는 다소 쉬어간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훑어볼게요. 조수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2분기 첫 거래일이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1분기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훈풍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 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68% 상승하면서 25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약 16포인트가량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3%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5.42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873.66포인트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개인만이 순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중심에서는 팔자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상승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 의료정밀 섹터가 2% 가까이 급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기전자, 종이목재 섹터 나란히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화학 섹터도 0.86%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철강금속 0.58%의 오름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섹터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섬유유복 섹터가 나란히 2% 가까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또 운수창고 섹터, 통신 섹터, 약부학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대체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SDI가 2.3%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또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나란히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섹터도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0.9% 가까이 상승 움직임 보이면서 다시 한번 73,000원 구간 회복 움직임 시도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동반해서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같이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던 자동차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 소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 기아 나란히 0.2%에서 3%가량 약보합권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좀 대체로 혼조세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2차전지 셋업체들 동반해서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오늘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LNF 동반해서 1%에서 2%대 상승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JYP엔터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그대로 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 SM이 1.7%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약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움직임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하락 움직임 띠고 있고요. HLB가 부합권 수준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초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오늘은 동시다발적으로 지수가 좋다 보니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주 쪽으로는 지난주 후반에 급등을 했던 아스파탐, 이 설탕 대체제죠. 그런데 아스파탐에 대해서 WHO에서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지난주 후반에 들썩였던 종목군들 오늘도 일부 연속성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데 전고체 쪽 한농화성을 비롯해서 전고체 쪽 탄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도 지난주 후반 좋았죠.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연속성 확인되고 있고요. IT 쪽에 몇몇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오늘도 AI와 관련된 붐을 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무더기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대한방직 아마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앞서서 종목이 5개가 만호제강은 지금 하한가는 아닌데요. 거의 금방입니다. 이 5종목이 얼마 전에 무더기 하한가가 나타나면서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었고요. 그날 바로 거래 정지 들어갔다가 오늘 거래 재개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래 재개되고 나서 하한가 들어갔던 날이 6월 14일이라서요. 한 2주 정도 지난 이슈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 재개 첫날이고요.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확실하게 결론이 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여전히 투자 심리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시가총액 탑10 종목 가운데서도 삼성 SDI가 3%대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의 파일럿 라인을 가동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고체 시장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건데요. 이번에 좀 현재 샘플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을 좀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SDI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인 한농화성이 9.25%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또 CIS, 레몬 같은 중소형주 쪽으로도 좀 자금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추천주가 2차전지 장비주 PNP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장 전부터 최원주 전문가는 2차전지 이번 주 초반에 좀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2차전지는 특히나 또 이 전고체 배터리 쪽 이쪽은 뉴스가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의 시세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계속 주력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노화성도 강세.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역시 미래컴퍼니, 삼성 SDI, 삼성 쪽하고 계속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냥 그런데 원래 이제 의료 쪽이죠. 의료 쪽인데 지금 이쪽도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듯해요. 삼성 SDI가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좀 삼성 SDI도 주가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상승세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차전지 전체적으로도 조금 반등 움직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오늘 지금 보시면은 일단 소재 쪽 먼저 좀 볼까요? 네. 에코프로 BM 먼저 보시면은 이쪽도 오늘 상승했다가 상승. 조금 음봉 나오긴 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하락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보고 있고 LNF도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시면은 1.7% 정도 강세. 테슬라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분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테슬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쪽도 괜찮거든요. 삼성전자가 1%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탄력 좋습니다. 1.5%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면서 11만 7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추천주 가운데서 제우스 있었죠. 네. 오늘 제우스 좋습니다.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반도체에서 IT까지 지금 반도체 쪽에 이쪽 소켓 이쪽도 좋네요. ISC 6만 원 넘었습니다. 6만 300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요즘에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죠.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입니다. 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장 3만 원권 장중에 잠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일제히 강한 건 아닌데 선별적으로 또 계속 신고가를 쓰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대로 홀딩인가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은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분기가 지금 최악일 것이다. 아니면은 조금 2분기는 좀 돌아설 것이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감산 효과는 3분기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소부장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부품 업체들이 좀 강하네요. ISC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쪽 부품 소켓링 이쪽 같이 좀 같이 연관돼 있는 업체들인데 이쪽이 좀 강하고 역시 전날에 강했던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 강하긴 강한데 그냥 소폭 좀 쉬어가는 느낌? 역시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그러면 동진세미캠이 소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비주 한번 돌았고 소재주. 근데 ISC는 물론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양상이긴 한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세 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저는 선순환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이번 주 7일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접어들게 됩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도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 좋았죠. 아진산업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화신 이런 종목군들도 모두 다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크게 이기는 정도의 강도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서진 오토모티브 4%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섹터는 이렇게 추세 유지할까요? 예, 추세가 괜찮아요. 지금 현대차, 기아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오면서 같이 흐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적 전에까지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 아니면은 뭐 크게 하락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막상 실적 나오면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 전까지는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 나오지 않겠느냐.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랜만에 이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웹툰 쪽에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1일부터 4일까지 북미 최대의 애니메이션 만화 축제로 꼽히는 애니메 엑스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네이버 웹툰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함께 또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CEO가 인터뷰를 하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슈퍼 IP 많이 확보해서 우리나라에 마무리될 거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DNC 미디어 현재는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볼게요. 이 종목도 3% 정도, 장 초반에 5%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기는 했는데 현재는 3%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미스터블루도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초에 사실 굉장히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이 봄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현재까지 주가 내리막을 걷던 이런 웹툰 관련주들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동반강세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좀 전에 얘기한 뭐 이벤트 앞두고서 좀 선침에 들어오면서 그냥 뭐 시나리오 매매 뭐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이벤트 앞두고는 항상 뭐 주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저는 이벤트 앞두고로서는 열리기 뭐 전날, 전전날까지는 강세 지속되지만 항상 뭐 챙기고 나오자 말씀드렸는데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스파탐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많이들 접하셔서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 제로 음료라든지 제로 무설탕 껌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감미료입니다. 그런데 아스파탐이 해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보락이나 경인양행이 대표적이었는데 오늘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은 MSC라고요. 이 종목도 스테비아 만들고 이런 거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27%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11% 정도의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삼형사라든지 관련된 종목이 대체로는 오늘까지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만약에 퇴출된다면 꾸준히 설탕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아스파탐에 국내에서 들어가는 제품이 뭐가 있나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에 좀 찾아봤는데 코카콜라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제로 콜라에 그게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제로 사이다에도 안 들어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펩시 제로에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막걸리에도 들어가요. 국순당이라든가 네. 서울 막걸리 뭐 이런 데서 좀 들어가는데 그럼 생각보다 아스파탐만 딱 한단 말이에요. 지금 WHO에서. 네. 그런 쓰이는 범위가 그렇게 범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설탕의 수요도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느는 건 힘들지 않겠느냐. 네. 결국은 펩시 같은 데서도 코카콜라가 쓰는 그런 거를 또 가미료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본다면 좀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송전 쪽 전선 관련된 종목 볼게요. 지난주 후반에 이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변압기 만들고 이쪽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전선 관련까지 좀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오늘도 신고가 씁니다. 지난 금요일에 14%, 오늘장에서 3% 정도 추가 상승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은 전기 관련해서 뭐 재룡전기 이쪽도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화전 이쪽을 보면 안 되겠군요. 세명전기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재룡전기도 6%가량의 상승권, 일진전기가 7%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전기도 볼게요. 금호전기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상한가 원인을 두고 이 계열사가 네이버와 클라우드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이어서 사실 이쪽 송배전 쪽은 아닌데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전선전기 송배전 쪽에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이 세 종목이 주인데 오늘 뭐 이 세 종목은 일단은 전체 다 좋습니다. 지금 일단 변압기 수요가 뭐 전기차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낡은 변압기 교체 수요가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그것도 이제 뭐 호재다 보고 있고, 뭐 지금 뒤늦게 이제 세명전기, 뭐 일진전기, 그냥 전기 업체들이 지금 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전기차 들어가는 업체들. 이거를 뭐 변압기 수요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혹시 예. 요즘 들어서 국내에서도 뭐 SK 시그넷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전기차 충전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강한 전력이 들어가다 보니 이 전선도 좀 더 두껍고 강하고 비싸고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고, 저는 예,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자세한 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선, 전기 관련된 종목군들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뉴스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시세 지나면서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르는 종목군들 이렇게 쭉 봤으니까 앞서서 무더기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동일산업을 비롯한 종목군들 오늘 거래 재개됐는데도 하한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거래 재개되는 게 더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요. 오늘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 파니까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계속 주문은 걸어 넣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뭐 일단 하한가 풀리면 그냥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바로 V자 반등은 예전에 그 라더견 사태 때 그쵸. 그런 주가들 보면은 빠졌다가 그냥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못 올라 한참 동안 횡보하거나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하한가 풀리는 즉시 그냥 매도하고 그냥 마음 편히 종목 교체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한 쪽이 조선주들이 시장이 이렇게 1% 안팎으로 강한데 조선주들이 일제히 하락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현대미포조선 2% 하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안 좋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 정도, HD 중공업도 2% 정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볼게요. 현재 삼성중공업도 1%가량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기술주들로 다시 매기가 가 있으니까 조선과 항공우주, 뭐 방산 이쪽이 안 좋습니다. 조선주 오늘의 약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LNG에 관련해서 일단 호재성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차익 매물 나오는 중이고 뭐 지금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뭐 다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주문한 거를 납기를 맞추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저는 좀 많이 올라서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쉴 때 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선주 쪽으로는 좀 쉬는 게 아닌가. 예전에 자동차주랑 좀 맥락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그때 지수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올랐고 상승할 때 맥 못 쳤듯이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꺾였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 오름세 나타내고 이제 달러 강세도 다소 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시각도 함께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한세실업이 많이 밀립니다. 한세실업 약세 움직임 한 2% 정도, 장 초반에 5%나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아래 꼬리를 만드는데 한세실업 오늘 2.56%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무역도 보겠습니다. 영업무역도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볼게요. 원달러 환율 상승할 때 수혜주로 분류됐던 의류 OEM하고 이 자동차주들이 동반해서 밀리는데 이것을 환율 영향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그런 오비일학의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0.2%, 0.5% 뭐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주가 좀 올랐는데 오히려 지수가 오르니까 좀 빠지는 양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뭐 달러랑 굳이 연관시킬 필요는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한세실업 영업무역은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뭐 분명히 이쪽에서는 OEM 업체니까 지금 결국에는 강달러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하지만은 지금 달러가 꺾였다라고는 지금 보지를 않고 있고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5일선에서 또 지지받고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어서 종목군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별 뉴스 있는 종목이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로메드 같은 경우도 지금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임상이 성공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셀로메드가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요일장에서도 셀로메드는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쪽 지금 유틸렉스도 강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 한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서 미국의 한 연구소와 면역 항암제 연구 MOU 체결했다 이런 개별 뉴스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도 뚜렷한 뉴스는 없는데 일단은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워낙에 좀 개별 뉴스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점을 기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은 펩트론도 강하네요. 펩트론은 금요일장에도 강해요. 네, 강했었어요. 네, 금요일장에도 강해요. 개별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펩트론은. 그것도 보시면 되고. 네. 제약바이오 쪽 지금 뉴스들이 네. 조금 대형사들은 없어요. 별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잘 못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의 그 글로벌 제약사 에브비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휴미라가 이제 특허가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출하를 이제 이번에 이제 복제약을 만들어서 내놓는데 그런 좋은 소식은 아직 뭐 대형주 중에서 대형주들한테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좀 가벼운 주식들한테는 좀 호재성 뉴스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중소형 종목들은 이런 호재성 뉴스 나오면 단기 모멘텀은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대형 제약사들의 그런 굵직굵직한 뉴스들은 좀 힘을 발휘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매기가 오기를 간절히 좀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알게 모르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50일주 신고가가 꽤 나옵니다. 지금 한스바이오메드도 50일주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뉴스에 따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장 출발 좋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1% 안팎의 상승에다가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오름세도 일단은 꺾인 모습인데 오늘장에 대해서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금요일장에 하락에는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윈도우 드레싱, 상반기 결산 윈도우 드레싱의 성격도 상당히 좀 있는 것도 같고, 하지만은 일단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좀 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저는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하단은 2,550, 상단은 한 2,600 정도의 좁은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환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초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